바쁜 아침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또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뉴스들만 엄선해서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한동희 뉴스마터 기자와 하는 뉴스픽 시간. 자, 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회적 현안 중에서 특히 주말에 중요했던 게 22일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시간으로 4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선언하고 오늘 귀국해서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진 탈당과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시름 놓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밝히면서 검찰의 소환은 지금 없지만 가능한 빨리 귀국해서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즈음에 돈 봉투를 살포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를 돕는 사람들이 네.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인가요? 예, 이 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업가들로부터 혹은 스폰서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봉투에 넣어서 대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에게 뿌렸다. 네. 뭐 이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현 당대표로서 사과를 했고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에게 좀 그때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당신이 좀 와서 조기 귀국해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처음엔 안 한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돌아와서 탈당하고 수사받겠다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이제 뭐 부동산 의혹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신정훈 의원 이제 검찰발 찌라시인지 어디 찌라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찌라시에 나왔던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밝히면서 이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169명 모두가 결백하다는 입장문, 죄가 있다면 죄를 밝히는 고백문을 발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누구누구다 하면서 이름이 명단이 지난주 금요일에 쭉 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명단 속에 있는 인물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사람들도 보이고 네. 아닌 사람들도 보이고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그중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한 분이 이분은 호남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시장 출신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이 나는 아니다. 나 떳떳하게 밝힌다. 네. 내가 이렇게 밝힘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마치 돈을 받은 사람처럼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기면 기라고 맞으면 맞다고 정확히 네. 본인들이 밝히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본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자체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지도부에서는 그것보다는 당 안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뭐 이런 방식의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결백하다는 입장문 모두가 발표하거나 자체 조사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거 되게 네.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 같은데. 네, 실체적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당 차원의 조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사실 이제 이분이 키맨인 거잖아요. 네, 이분이 사업가 김모 씨, 사업가 박모 씨, 누구누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의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혹은 당협위원장들한테 지급해서 이들이 대의원들을 좀 관리하도록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우선 그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업가들은 나 그런 사실 없다라고 지금 다들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고 네. 또 중간에서 이 봉투를 만들어서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강 전 상임감사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뭐 법원에서는 지금 이제 현 단계에선 피해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여줬고 그리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지적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그리고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강 전 상임감사위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거는 뭐 물론이고 다른 관련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다. 누구누구에게 전화 걸어서 어떤 식으로 아니라고 부인하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윤재남인가요? 이번에 영장 네, 부장판사. 부장판사는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9명 중 첫 번째, 그러니까 관련자 9명 중 첫 번째로 영장이 지금 신청됐는데 기각됨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는 조금 한풀이 좀 꺾인 그런 상황이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지금 귀국을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도 귀국을 하지만 일단 수사 자체는 조금 뒤늦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 같아요? 돈을 줬을까요? 아니면 증거인멸을 시도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정훈 의원의 입장에 동의를 하는 게 좀 이제 뭐 찌라시에 도는 의원들이라든지 좀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 많은 패널들이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녹취록도 나와 있고 네. 저 증거가 좀 명백해 보여서 네. 현실적으로 이 영장이 기각되기보다는 발부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첫 번째 스타트를 해서 관련자들 모두 다 불러서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 보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생각과 다르게 영장이 기각이 돼 버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검찰이 좀 무리하게 이걸 엮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구속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다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다라고 네. 보는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한 우리. 뭐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네, 일단 그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구속에 이를 정도로까지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시름 났죠. 송영길 대표가 와서 본인의 결백을 또 증명한다고도 하고 네, 탈당도 하고 또 탈당도 먼저 한다 네. 그랬으니까. 근데 여당에서는 이거 다 꼼수다. 또 좀 욕을 하는 것 같던데요. 네, 여당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입장이다라는 계속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뭐 민주당 안에서 자체 혁신안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또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김현아 네. 전 국민의힘 이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미끼로 3천만 원의 돈을 뭐 시의원과 구의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좀 시끄러운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게 이미 1년 전부터 수사되던 게 뭉개고 있다가 이번에 민주당 수사랑 같이 연결돼가지고 다시 한번 또 수면 위로 올라왔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그렇게 뒤집을 거면 왜 김연아는 안 건드리냐, 김연아만 그랬겠냐, 막 이런 얘기 많았어요. 기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지금 뭐 그 정당의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많았었기 때문에 뭐 네. 단순히 민주당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정치 현재 모든 상황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간단히 해보죠. 지금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 대만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러시아 건드린 이후에 또 중국이 정말 심상치 않게 우리한테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네, 중국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이후에 계속 나흘째 계속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23일 새벽 1시 27분께 이제 누리집을 통해서 자료를 내고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그러니까 차관입니다. 명령을 받아 한국 지도자의 대만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발언에 대해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에게 엄중히 항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명령을 받아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중국 공산당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요. 로이터 통신하고 대통령이 인터뷰한 다음에 화난 곳이 두 군데인데 소련하고 중국,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란 말이죠. 근데 뭐 러시아는 뭐 그렇고 중국은 더 화를 내는 게
새벽 1시 27분에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네, 밤에 특이한 잠도 안 자고요? 시간대입니다. 네, 특이한 시간대고 지금 뭐 20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계속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대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함부로 입을 놀렸다. 이게 요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국 관영 언론에서도 지금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이 조각났다라는 사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이례적입니다. 새벽 1시 27분에 자료를 낸다? 외교부가? 되게 특이한데 그것도 명령을 받아 한국 지도자의 대만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한다. 명령을 받아. 이거는 지금 중국 윗선이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쪽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입장은 지금 주중 한국 대사가 이제 중국이 불러서 이제 조치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을 한 게 하나의 중국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북한 문제처럼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적 문제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 입장에선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이제 주중 한국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잠재시키기 위해서 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중국이 지금 화내는 건 이해되지만 그래도 또 생각보다 중국이 너무 도를 넘어서 화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중국이 우리 보고 입 좀 닫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불타 죽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이 이렇게 일부러 화를 내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중국을 홀대하고 미국하고 일본한테만 지금 너무 외교적으로 열을 쏟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항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 26일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본 뒤에 중국의 반응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사면 초가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이 왜 이렇게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괴로워야 될까요? 대통령님께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되면은요, 외국에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의 경제의 정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 국가가 국민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 초를 치고 다닌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한도현 기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우리 한도현 기자가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팩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가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오늘도 한동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 어제 미국으로 떠났는데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약간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던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진행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약 90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한 결정과 관해서 상세히 언급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얘기 정확히 요지가 뭡니까? 한일 관계 회복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 안보상 시급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안보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결단을 필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결단을 한 거고 설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어제 그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선 방미의 의의나 이런 것들 먼저 첫 번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침략 관련해서는 조금 수위가 조금 낮아진 신중론으로 좀 돌아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지를 피력했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 건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비춰봤을 때 한일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는 과거사 문제든 현안 문제이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설득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 게다가 저는 선거 때 국민들한테 이걸 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일 관계 회복 관련해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네. 이게 나는 결단을 한 것이고 나는 너네들한테 설명할 만큼 설명했으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취지입니까? 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게 한국 안보 불안 문제가 너무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나의 비판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내 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일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좀 약간 모렴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다. 대승적으로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네, 본인은 결단을 했을 뿐이다. 설득은 다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지금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누가 하고 오역을 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오역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진상을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원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선정과 선동에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한 거란 부분을 말이에요? 예.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네.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문단에서 네. 윤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든 현안이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국말로 말한 거 아닙니까? 워싱턴 포스트지. 근데 무슨 의역을 하고 번역을 하고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만 알아듣는데 잘못된 말이 있다는 뜻이에요? 일본 그 영어 원문을 봐도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의 입장에서 할 말인지 이 부분도 의심이 되는 아니 부분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잘 보세요. 우선 첫 번째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다는 건지 설명을 들어야 될 거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 대통령은 한국말로 하고 그 한국말을 받아 적은 혹은 뭐 녹음해가지고 들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그거를 영어로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뭘 오역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 영어로 말한 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잘못 번역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은 잘못됐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한번 들려줘 보든지 우리가 말을 알아듣게요. 근데 일단 상식적으로 막 무조건 잘못 들었다, 무조건 그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보세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용서를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지금 일본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네. 설명에 따르면 네. 왜 일본 입장에서 이런 말을 우리한테 하는 거죠? 대통령이 왜 이런 말을 일본 입장에서 해주죠? 우리한테? 네,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꺼낼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1절 기념사, 2013년에 3.1절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그럼요. 것이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우리 대통령님은 정말 특이하신 분이다. 도대체 죄송한 말이지만 국적이 어딘지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요.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한 말이다. 왜 일본 입장에서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는 건지. 그러니까 좀 변명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변명 못할 것 같으면 솔직히 인정을 하든지 국민을 맨날 바보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이제는 아예 그냥 헛웃음만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결단을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안이고 설득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언제 설득을 하셨나요, 우리를? 네, 저는 설득이 되지 않았는데. 저도 설득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님께서는 설득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언제 설득했는지 매우 궁금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은 뭐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중론을 펼치는 쪽으로 좀 얘기가 선회한 것 같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로이터 통신에서 했던 말을 조금은 주워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좀 주워 담게 주워 담아요. 대단하네요. 자, 마지막 인터뷰 이게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무엇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이 들어서 늦게 50이 다 돼서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대통령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신다니까 참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만 말해야지. 갑자기 말 더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실언과 막말 논란을 빚으면서 지난 20일에 당 최고위원회에 불참했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4일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가 회의에 나오질 못할 이유가 없다. 역사적 문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좀 불투명해졌다. 최고위원 리스크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은 지금 본인이 한 이런저런 설화 때문에 징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 열릴 때 안 나왔잖아요. 네. 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지난 18일에 언론 인터뷰 자제를 해라, 대외 활동을 자제를 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20일 날 최고위원회 불참을 했었는데 이게 당연히 김기현 대표가 말렸기 때문에 불참한 것으로 그렇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아니다. 김기현 대표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일정 때문에 못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고위원회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걸 텐데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길래 불참했다는 건지 본인이 만약에 뭐 요청에 의해서 안 나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인가 보죠. 또 한 가지 이제 김기현 대표를 또 겨냥한 부분이 있는데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전광훈 목사 등에게 자신은 구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것인데 김기현 대표는 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김기현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 4.3 막말 논란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뭐 이용당한 것이다 뭐 이런 말 해가지고 지금 당 안팎에서 징계 요구가 끊이지가 않고 있는 중이고 사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 위원단 구성이 다 됐습니다. 네. 위원장은 황정근 변호사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전주혜 의원 지난 원래 판사였죠. 이제 이런 분들이 됐고 나머지 7명의 의원 그 위원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황정근 변호사가 코로나 걸려서 위원회가 당장 열리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태영호 또 이 최고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전당대회 때 결과적으로는 정광훈에게 손 벌리지 않았다. 네. 정광훈에게 손 벌려서 당선된 당대표인 당신은 좀 조용히 해라 이런 뜻이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지지율 3%부터 올라와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자신 당당하다, 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징계 관련해서 보면은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썼다가 이제 당원권 징계를 징계됐죠.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리위 상황을 보면은 당원권 1년 정지에 중징계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도 지금 걸려 있고 태영호 최고도 걸려 있고 조수진 의원도 사실은 네. 조금 걸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조수진 의원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면은 또 최고위원 다시 뽑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일단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 내년 4월 총선에 이제 못 공천을 나가나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군요. 네. 뭐 김재원 최고야 그렇다고 치지만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또 나갈 생각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JMS 역시 JMS 민주당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뭐라 그러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그냥 단순 해프닝이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한 게 아닌데 네, 잘못한 게 아니라 보좌관이 잘못 올렸고 그래서 본인이 알자마자 싹 지워버렸다. 네, 정크머니 섹스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잘못이었다, 실수였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은 본인은 전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뭐가 따로 있습니까? 그냥 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본인이 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가 본인에게 간첩 같다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얘기 그만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당당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이 선택해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고 본인은 당당하게 국민의힘 당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당원이 된 지가 엄청 오래됐나 보죠? 한 10년 됐나 보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를 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도 한동희 뉴스마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사장하고 만났습니다. 네. 그랬는데 요게 또 생각보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네, 이게 첫 일정으로 이제 넷플릭스 대표를 만났는데 넷플릭스 측에서 일단 향후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3,37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넷플릭스가 투자하던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이게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다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기존 투자액의 갑절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넷플릭스에서 투자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이게 2016년에 150억 원이었는데 2019년에 2,480억, 2020년에 3,300억,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있었던 2021년에는 5천억이었고 지난해에는 8천억이었습니다. 근데 8천억으로 계산을 해보면 4년간 계산해보면 3조 2천억 원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다는 3조 3천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이 가서 이름 방미 성과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K 콘텐츠가 워낙 잘 나가고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콘텐츠 제작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넷플릭스는 다른 이 제작사들보다 훨씬 돈을 많이 투자해서 네. 그리고 간섭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배우들에 대한 개런티라든가 아니면은 이 감독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아낌없이 풍부하게 지원해 준답니다.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모든 이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2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 산업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절대 전적으로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 버린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조삼모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 그런 초기 투자 위험 같은 것을 넷플릭스가 떠안고 대신해서 본인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넷플릭스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넷플릭스가 우리한테 투자한다는 금액이 사실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면이 있는 건데 결국에 제작비 전액을 넷플릭스 측에서 제공을 하고 모든 지적 재산권을 이제 넷플릭스가 그렇죠. 가져가기 때문에 네. 뭐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도 없고 영상물이나 책, 뭐 캐릭터 사업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3조 3천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경제에 고스란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돈을 지불하면은 그냥 배우에게 가고 네. 감독에게 가고 스텝에게 가고 요게 사실은 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지적재산권이 확대가 돼서 모든 콘텐츠 산업으로 확대가 되면 계속해서 상영되는 내내 이 K 콘텐츠에 대한 네.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 산업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조삼모사다. 앞에는 좋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 보면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나라 콘텐츠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영어권 TV 부분 탑 10에 오른 한국 콘텐츠의 이제 누적 시청 시간이 12억 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와. 시청 시간의 41%를 차지하고요. 전체가 몇 시간인데요? 전체가 30억 1,256만 시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K 콘텐츠만 이 누적 시청 시간이 12억 4,232만 시간이군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공개한 바로는 2022년에 전 세계 회원의 60%가 한 편 이상의 한국 작품을 시청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징어 게임 때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성공 거뒀으나 그 과실은 그 열매는 고스란히 넷플릭스가 가져간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수익 창출 효과는 좀 기대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너무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건데
이걸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그 투자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방미하고는 무관한 거였고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게 썩 좋은 구조로 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때 제주는 고민 없고 뭐 돈은 누가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랑 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이번 행사를 위해서 3개월 동안이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넷플릭스에 먼저 제안을 했고 넷플릭스에서 내부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넷플릭스가 그 과정에서 투자 금액을 줄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25억 불로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 대통령실이 엄청난 일을 했군요. 네, 대단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그래서 또? 대통령 관계자의 말을 보면은 대통령에게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먼저 보고를 했고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영부인께도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요. 자,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3개월 동안 대통령실에서 막전 막후 뭐 비슷하게 이걸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성공시켰다는 게 그들 주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넷플릭스가 돈을 깎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25억 불이나 투자 받기로 했다. 매우 훌륭하다. 근데 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엄청나게 또 역할을 한 것이다. 무슨 역할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 아, 중간중간에 보고가 있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가지더라. 이게 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아, 했다고 그러니까 김건희 합니다. 여사가 관심을 안 가졌으면 이거 되지도 않았을 건데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관심 가진다는 보고를 듣고 아, 그럼 강력히 추진해봐라 이랬다는 거군요. 뭐 그 관계, 그 선후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내부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다면서 막전 마크를 공개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기는 그 과정에서 투자 금액이 줄어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서렌더스 CEO가 중간에 편지도 주고받았고 사전에 대통령실 내외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전에 대통령실 내외와 네.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이 어느 정도 교감을 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보는 거야. 그럼 김 여사가 어떻게 개입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 드리고 컨텐츠 관련해서 관심이 꽤 많았던 영부인에게도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부인이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대통령실에 있는 실무진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고 영부인에게도 보고했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영부인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게 뭐 이게 사실 뭐 정부의 이제 이런 규모의 투자라면은 뭐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제2부속실도 없앤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아니, 다 좋아요. 나는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뭔가 기여를 했으면은 기여하셨다, 훌륭하시다. 역시 대통령 부인이 그런 쪽으로 컨텐츠 기획하시고 이런 거 하시다 보니까 이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발휘하시는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했냐 물어보니까 보고를 우리가 했다. 이게 무슨 기여냐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한동희 기자는 안 민망해요? 민망합니다. 나만 민망한가? 아, 정말 민망 넷플릭스군요. 자, 게다가 대통령이 이번 투자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아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이 민망한 상황에서 또다시 민망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여주시죠. 네, 보수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고발을 하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김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시의원의 진술 그리고 돈봉투를 상납하는 현장음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음에도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수사 되게 특이한 게 녹음 파일이 나오면은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녹음 파일이 나와도 1년 넘게 그냥 뭉개고 있고 물론 이제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대요. 이번에 김연아 전 의원 사건도 그러고 사실은 그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라는 것도 이미 2년 전에 이정근 씨를 통해서 다 확보된 자료들이었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할 수 있었는데 2년 동안 뭉개고 있다가 딱 타이밍 적절하게 딱 터트리고 되게 이상하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왜 그렇습니다. 녹음 파일만 들어가면은 분석하느라고 1년씩 걸리나 보죠? 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뭐 확정적으로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고양정 당협위 사무국장입니다. 이제 김 전 의원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곳의 지역구인데 이 이광한 전 사무국장이 김 위원장이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 맞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이제 사무국장이 이제 통상 당협에서 회계 책임자를 현재 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 김연아 전 의원이 차명 계좌를 통해 운영 회비를 거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당협 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법 제37조 3항을 보면 누구든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협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회비 자체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운영입이 못 걷게 돼 있어요. 이게 네. 자꾸 문제가 크기 때문에 특히 당협 위원장을 위한 사무실은 얻을 때 돈 걷어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지난번에 이 법 개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래서 사실 불만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정당법 37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당원 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지 말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운영 협의라는 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 자체도 불법이고 이제 김연아 전 의원이 운영회비를 거둔 것 자체도 당협운영위원인 A씨의 개인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차명 계좌를 사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 모두 불법이고 그렇죠. 정당법 그리고 위반이고 예금 실명거래법 위반이고 네.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사무국장의 또 전 사무국장의 얘기에 따르면 회계 책임자로서 김 전 의원에게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두 차례나 경고를 했음에도 김연아 의원은 남의 계좌라 상관없으니 걱정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자기 보여줍니다. 일부러 불법이기 때문에 남의 이름 빌려가지고 한 거니까. 네. 어쨌든 본인은 회계 책임자로서 이거를 두 차례나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연아 의원은 신경 안 쓰고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일이 자행됐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있어요. 이제 돈을 이제 낸 사람들, 이게 단순 당원들이 아닙니다. 돈을 낸 사람들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경기도의회 의원들이고 의회 의원들이요. 네,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고양시 의회 의원들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지인들까지 동원을 해서 지인들의 이름을 동원을 해서 거액을 이제 넣기도 했고 쪼개기 입금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공천을 미끼로 한 겁니다. 이제 김연아 전 의원이 고양정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공천이 이제 시의원들 공천이 김연아 전 의원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돈을 주겠죠. 안 그러면 네. 뭐 하려고 돈을 내라 그런다고 회비, 뭐 입금 이런 말에다가 되게 민감하게 딱딱 네, 하겠습니까? 그리고 회비도 사실상 이게 나눠져 있었는데 1년치 회비가 120만 원인데 현직 시의원은 20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고 특별 회비로 명목으로 300만 원을 낸 사람들도 눈에 띄는데 이게 계좌 이체를 한 것도 있고 현금으로 입금을 해서 직불로 표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다 보니까 시의원 200만 원, 운영위원 120만 원 내라 이거는 김연아 위원장이 직접 정했다. 네, 그렇습니다. 회비 입금은 일종의 공천 관문이었다. 실제로 입금한 사람들 중 5명 이상이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으로 공천받아서 당선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 19살짜리 네. 그 사람들 시의원의 비례 1번인가로 이 김연아 의원이 추천해가지고 됐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주고받고가 확실한 사람이네요. 네, 주고받고도 확실하고 또 이게 또 운영회비로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당협의 운영에만 쓰인 게 아니라 이제 김연아 전 의원 이름으로 나가는 경조사비 그리고 화한 그리고 본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포럼의 식대 뒤풀이 비용 이런 것들까지 모두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법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직 시의원들은 계좌 입금 말고도 현금을 내기도 했었다. 그래서 네. 완납한 사람은 현금으로 완납한 사람은 직불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아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 얘기군요. 야, 근데 되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거 명백한 가짜뉴스다라고 말했다면서요? 네, SNS를 통해서 밝힌 게 정치 자금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거둔 운영 회비고 정치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에 소명을 했다. 돈 봉투를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고 지금 돈 봉투를 주고받은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이 없고 경찰에 소명을 했다라는 게 이제 김연아 전 의원의 입장이고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좀 입장을 요청을 했는데 현재 수사기관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차분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게 김연아 전 의원의 입장입니다. 근데 야, 이거 되게 사실은 심각한 부분인데 이번엔 방송에 패널로 나와가지고 네. 그 민주당 돈봉투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아 이거 되게 문제다 라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공격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하나 보네요. 네, 녹음 파일을 보면 직접 본인이 요구하는 네. 부분들도 나타나기 우리가 보기엔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네. 특이하신 분이네요. 자, 어쨌든 뭐 경찰에 소명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소명이 맞고 본인이 당당하다 그러면 연락을 취했을 때 좀 받아주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게 안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현 기자하고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뉴스백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를 전해드리겠다. 이게 우리 또 한동희 기자의 야심찬 포부입니다. 이게 과연 전달이 잘 되고 있을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피드백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한동희 뉴스반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대통령실 주업 빼고 인터뷰한 거 사실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원래 건드리지 않았었고 그랬는데 언론에서도 특별히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었죠. 그 내용이 좀 문제였다 그랬었지. 그랬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쉴드 치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 대통령실이 애초에 왜 저는이라고 한 주어를 뺀 채 언론에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근거로 내세웠던 것도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공개한 언론 공지문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주어를 빼놓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이런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 누가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언론 공지문 자체가 이게 어쨌든 공문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 네. 공식 문서에 허위 기재를 하는 것은 중대 범죄다. 조직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고 앞으로 진상조사도 해야 되고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해외 언론 비서관실에서 윤 대통령의 이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 무릎 꿇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군지를 생략한 채 지난 24일 날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서 대통령 발언 원문을 공개한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좀 전에 한 기자가 말한 이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근거를 내셨다는 것도 바로 이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원문을 근거로 대통령이 전은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네. 왜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말의 주어를 니네 맘대로 네. 대통령이라고 해석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모욕했느냐, 우리 대통령이 그럴 사람이냐 이제 이랬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해외 언론 비서관실에서 내놓은 이 알려드립니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두 차례나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통해서 발언 원문을 공개를 했는데 분명히 이제 그 인터뷰 이제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분명하고 당연히 있을 게 뻔했잖아요. 네. 근데 예. 그 부분을 빼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미셸리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공개를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건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오역이다,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런 상황이 왔고 사실상 국민의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걸 그대로 이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용산 출장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용산 출장소 여기는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제 온 전국이 다 용산 출장소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했던 이 미셸 리라고 하는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니네 한번 들어봐라. 정말 내가 잘못 쓴 건지 니네가 지금 우기고 있는 건지 억지 주장하는 건지 들어봐라라고 했더니 정말 거기에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려고 하는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한 워딩이 그대로 나와보니까 저는이란 말을 도대체가 I can't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단 강인선 해외 언론 비서관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제 녹취록에서 버젓이 등장하는 주어를 삭제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공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위 선양까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제발 더 이상 국격 추락만큼은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잠깐만요. 국위 선양까지 바라지 않는다고요? 너무한 네,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네, 주세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기 사과해야죠. 때문에 예. 사실관계 파악이 미흡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아쉬워?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논평을 내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아쉽다고요? 네, 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대변인, 수석 대변인이라는 분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구민정 의원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짜깁기로 가짜를 알리고 있다. 지금 결국엔 유상범 대변인이 잘못된 주장을 펼친 것도 근거가 대통령실의 공지문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해외 언론 비서관과 김은혜 홍보수석, 녹취록 속에 버젓이 등장하는 저는이란 말을 빼고 이렇게 한 게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 당신들도 이 저는이란 말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를 알아서 스스로 그냥 뺀 거 아니었느냐? 내지는 국민을 금방 드러나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 한번 눈 가리고 아웅시켜 본 거 아니냐? 이런 게 바로 이제 논란의 혹은 비난의 중심인 것 같아요. 네, 바이든 날리면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이 합니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수석부터 이 네. 몽땅 다. 네, 홍보수석은 뭐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이 일을 키우는데 항상 앞장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요. 이재명 대표도 정부 공식 문서에 허위 기재하는 것은 중대범죄 아니겠느냐. 이 문제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정부기관의 조직적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 아쉽다? 겨우 그거 가지고 지금 끝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통령, 도청. 괜찮은가 봐요, 우리 대통령은. 네, 본인의 도청당해도 국가 간의 금지 행위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입니까? 국가 간의 금지 행위가 아니라고요? 네, 미국 MBC 방송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제 앵커가 도청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은 한미 동맹을 지탱해온 철통 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앵커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가 친구를 염탐합니까? 이렇게 되물어봤습니다. 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국가 간 금지된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도둑질하는 게 근절되지 않아요. 사람이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남의 물건 훔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허용된다고까지 말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둑질하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건 허용되는 거다. 금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특히 도둑을 맞은 사람 입장에서 대단한데요. 우리 대통령은 왜 이렇게 마음이 넓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제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여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이냐, 그리고 백악관으로부터 압력을 느끼고 있냐, 미국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도 지원한다. 따라서 전장의 상황이 변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할 때가 온다면 이제 국제사회 공동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그와 같은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한다.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또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바꿨냐? 네. 그런 기존의 입장을 바꾸도록 백악관이 뭔가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 질문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압력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압력은 없는데 혼자 스스로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압력은 없다라고 얘기 안 하고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날카로운데. 우리 한동희 기자 하나 무서워요. 지금 보셨죠? 내가 좋게 말하려고 했더니 대통령님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동희 기자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MBC. 자, 트럼프보다 더 강경 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앵커가. 네, 그 앵커가 이제 지적을 했더니 이제 뭐 지적을 하고 나서 이제 보도하면서 나타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강경한 노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앵커가 어처구니 없어서 기절할 뻔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 섬소녀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건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신기하네요. 자, 우리가 어제 이 대통령의 전연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그 영어 문장과 우리나라 말 비교한 거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것들 소개해드렸을 때 최진봉에서 나왔잖아요. 어떤 분이 최 교수 미국에서 유학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발음이 부드럽던데요. 노브레사님 더 이상 이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제 발음도 오히려 부드럽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국 안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오늘도 한동희 기자가 정리해왔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말 우리 국회 역사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 이런 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쌍특검법이 이른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금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 좀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이 이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에 본회의장을 이제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을 해서 일단 총 183표 가운데 이제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에 찬성 183명,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83명이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일단 민주당 169명, 그리고 정의당 6명, 그리고 야권 성향 무소속 5명,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그리고 진보당 강성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여기에 우리 또 강성애 의원도 네. 표결에 들어가셨군요. 뭐 오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네. 183명이 제적해서 한 명이 일단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저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이게 제가 계속 왜 찾아봤는데 모르죠? 이거 제가 이 원래 부분은- 법안에 대한 네. 거는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기명 182명이 이제 민주당과 야당 소속 이제 전원합해서 182명인데 183명 그 한 명이 제가 누군지 지금 못 찾아서 자 볼까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169명. 민영배 의원은 지금 복당이 된 거예요? 복당이 어제 이제 투표가 끝나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때까지는 그러면 무소속으로 네. 됐겠군요. 자, 그럼 봅시다. 김홍걸 의원도 무소속이고 민주당 169명, 정의당 6명, 그다음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수, 윤미향,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진보당의 강성애 의원이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 명이 그럼 누구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일 것이다 네. 이랬어요. 근데 네. 조정훈은 없었잖아요 어제. 조정원 의원은 이제 출장을 갔다고 예, 하더라고요. 아예 네. 어제 표결에 들어오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도대체 네. 그 한 명이 누굴까? 그 배신자가 누굴까? 사실 배신자라 그러면 안 되지만 되게 궁금한 아주 특이한 분이었는데 어쨌든 180명을 넘겨야 되는 요건은 다 충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어저께 화를 엄청나게 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특검법안에 대해서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두 특검 법안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팩트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단은 국회 소관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그리고 본회의 숙려기간이 최대 60일 거쳐서 최장 240일 8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원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이 이제 소요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 소관 이제 상임위가 법사이다 보니 이 아, 법사위 계류 기간이 생략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12월 말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본회의에 330일 걸리는 거였는데 네. 아 그러면 정말 그래도 야 이거 되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한 90일 정도가 그러니까 3개월 정도가 지금 네. 절약되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이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요 안에 대해서 좀 되게 예민할 것 같은데 네. 추천을 쌍특검 그러니까 이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특검 추천권이라든지 수사 범위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고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 입장이 이제 정리가 안 됐었는데 일단은 정의당 안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법안 내용 수정이 이제 본회의 숙려 기간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 그 대장동 이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는 정의당 안이 원래 처음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네. 양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교섭단체가 아닌 그런 그 당에 추천 권한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의당, 또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이런 분들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김건희 특검 같은 거는 민주당에서 좀 양보를 했었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것도 일단은 정의당 안으로 좀 정리가 된 네, 거죠. 일단은 정의당 안으로 돼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만 하기로 돼 있는데 일단은 코바나 콘텐츠의 기업 협찬 의혹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본회의 숙려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상임위 180일 동안 계류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제대로 합의가 됐거나 뭐 안 되면 제대로 안 되면 요 기간 동안에 특검을 추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하는 방식으로 네. 하기로 좀 얘기가 됐습니다. 정의당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네. 이게 12월 말에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12월 말이면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여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도 사실은 안 될 수 있었던 것인데 네. 총선 얼마 앞두고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엄청나게 민심이 안 좋겠죠. 네. 그리고 총선에는 악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거부권은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사실 생각이군요. 이게 신의 한 수네요. 네, 55 클럽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국민적으로 모든 보수권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고 그렇죠. 박상도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 거부권 자체도 좀 불가해 보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 여파가 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금 현재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쯤 되면은 그 박 특검에 대한 기존 수사 플러스 돼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게 많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 사실 이제 그래서 가장 문제인데 그것도 해결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이 주장하는 건 이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왜 제대로 못했냐? 그렇게 압색 많이 해놓고는 뭐 기소는커녕 제대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거는 여당 탄압이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갈 텐데요. 네. 이번에 방미의 한 상황에서도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네. 실제 잘했다 싶은 거에는 꼭 김건희 여사가 뭔가 껴있는 것처럼 네. 특히 넷플릭스 CEO 사장하고의 그 회담? 뭐 여기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처럼 이렇게 딱 보이는 사진도 막 게재가 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던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김건희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자, 이 김건희 리스크 이것 때문에 여권이 매우 힘들어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투자 관련 보고 논란의 여파가 조금씩 계속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겉으로는 좀 진화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지금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그 사진 보세요. 아까 혹시 사진 있나? 그 사진은 아닌가? 어쨌든 제가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그 직책도 없고 직위도 없는데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질 않나? 네, 그분이- 민간인 신분입니다. 네, 그분이 뭔가 해가지고 마치 잘 된 것처럼 그렇게 계속 기사가 나오지를 않나? 사진을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 뒤에 통역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통역 이게 원래 사실- 대통령 앞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순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온전한 성과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더 돋보이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지금 내부 비판이 계속해서 있고 지금 내부 얘기를 좀 보면은 한 네. 초선 의원의 얘기입니다. 솔직히 국민의 눈높이를 보면 선을 넘은 것 아니냐.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공개되지는 않게 했었어야 한다. 이게 사고는 대통령실이 치고 뒤처리는 당이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여권 관계자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김 여사가 현직 장관들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관심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계속해서 내부에서 불만이 쌓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진화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얘기가 사실이에요? VIP 공은 천공이다. VIP 원은 뭐 누구다.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여권 관계자 발로 이게 내일신문 보도 내용인데 이런 내용 자체가 보도됐다는 것도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솔직히 국민의 눈높이를 보면 선을 넘은 거 아니겠느냐. 설사 김 여사에게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공개되지는 않게 했어야 된다. 대통령실이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한 여권 관계자 이거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근데 행동이 반복될 것 같고 4년 남았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신인규 이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도 이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결정까지도 영부인이 관심이 있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이제 되물을 수밖에 없다. 지금 헌법 위반이고 권한의 사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아니에요? 원래 이게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장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관심 사항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지금 뭐 말이 안 어떤 되는 것 내용인지 같은데.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뭐 이 주가 조작 사건 때도 보였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오늘도 역시 또 좀 약간 한탄스러운 내용으로 오늘 또 뉴스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